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교재 펼쳐놓고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카톡 3번 확인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한 페이지 읽다가 무의식 중에 유튜브 쇼츠 켜고 있고 단어 5개 외우다가 인스타 릴스에서 고양이 영상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떤가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다가 갑자기 배달앱 열어서 점심 뭐 시켜 먹을지 보고 있거나 자격증 강의 틀어놓고 동시에 웹툰 보면서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요. 저녁에 내일은 다를 거야 다짐하지만 다음날도 똑같고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뭔가 다른 게 문제라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건데 이걸 리셋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원리는 명확하고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냥 뇌가 너무 과하게 자극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폰으로 SNS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쇼츠 보고 점심시간엔 웹툰 정주행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고 퇴근하면 넷플릭스 틀어놓고 동시에 폰으로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우리 뇌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자극받고 있는 겁니다. 배달앱 쿠폰 알림, 유튜브 추천 영상, 인스타 좋아요 알림, 단체 채팅방 메시지까지요. 이게 전부 도파민 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업무 보고서 쓰거나 자격증 공부하거나 책 읽으려고 하면 뇌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재미는? 즉각적인 보상은 어디 갔어? 라면서 말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감에 중독되도록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부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오늘 2시간 책 읽는다고 내일 시험 점수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영어 회화 1시간 연습한다고 당장 외국인이랑 술술 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유튜브 쇼츠는 1분이면 웃음이 터지고 인스타 릴스도 재미가 보장되죠. 뇌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훨씬 좋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도파민 불균형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불균형을 이해하고 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보통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동기부여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이거 해볼 만한데? 가서 해봐. 이렇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이죠. 문제는 내가 유튜브나 배달음식, 넷플릭스에서 쉽게 도파민을 얻는 데 익숙해지면 책 읽기나 운동 같은 건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해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클릭 한 번에 재미가 보장되는 영상이 있는데 왜 집중력 쏟아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뇌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도파민 디톡스는 도파민 자체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리셋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다시 보람차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을 겁니다. 예쁜 다이어리 사서 색깔별로 꾸미고 카페 가서 분위기 내면서 공부하고요. 근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중간중간 계속 쉬운 도파민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분 공부하고 폰으로 카톡 답장하고 한 챕터 읽고 인스타 확인하고 강의 하나 듣고 유튜브로 보상받고요. 그러면 내가 학습하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되네? 그냥 휴대폰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 심지어 공부하려고 앉아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 경험 많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계속 다른 생각만 나고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나 봐 하면서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게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이미 과도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평범한 수준의 집중을 지루함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도파민 디톡스가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항상 노력과 보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은데 보상이 적으면 그걸 헛수고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들도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보이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결국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하면서 그만두거나 외국어 공부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재능이 없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뇌가 노력을 낭비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빠른 도파민 공급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 뇌가 작은 보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책 한 챕터 읽는 게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문제 한 개 푸는 게 실제로 즐겁게 느껴지고, 공부 세션 하나 끝내는 게 진짜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리셋의 힘이에요. 처음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 들으면 대부분 과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폰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오락도 안 하고요. 뭔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집중력을 되찾는 거라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하루를 정하세요. 주말 중 하루면 충분해요. 그날 하루는 SNS 금지, 유튜브 금지, 게임 금지, 불필요한 폰 사용 전부 차단하는 겁니다. 대신 뭘 하냐면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활동들만 하는 거죠. 책 읽기, 일기 쓰기, 산책하기,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하기요. 첫날은 지옥일 겁니다. 진짜로요. 손이 자꾸 주머니로 가서 폰을 찾을 거고, 5분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거고, 지루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뇌가 얼마나 과도하게 자극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직접 체감하게 되거든요. 몇 시간 지나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갈망이 조금씩 줄어들고, 머릿속이 여기저기 튀지 않고 차분해지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고요함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로 끝내지 말고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먼저 느껴질 변화는 머리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이 명확해지는 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지는 거죠. 뇌가 더 이상 공부를 무한한 오락거리와 비교하지 않게 되니까요. 알림보다 책이 당기고 쇼츠보다 노트 필기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경험인 게 억지로 만든 동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시적인 흥분이나 각오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집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집중은 오래 지속됩니다. 디톡스 전에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죄책감 들고요. 근데 디톡스 후에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공부가 재미있어서 중독될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건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 집중이 잘 되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루틴을 찾겠다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예쁜 다이어리나 화려한 스터디 세팅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서 탄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페이지 읽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 하나 풀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한 과정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거든요. 동기부여는 어디선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파민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말이죠. 뇌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뇌와 협력하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도파민 디톡스를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다면 정말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동안은 절대 폰 안 보기, 집중 작업할 때는 방해 요소 완전히 차단하기, SNS 쉬는 시간 대신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대체하기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크린 멀리하고 진짜 종이책 읽고 아날로그적인 활동들을 해보세요. 걷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그냥 앉아서 생각 정리하기요. 일부러 지루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강한 자극을 하루 동안 완전히 끊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깊게 집중하고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건 벌이 아니라 주의력을 위한 재활치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미리 알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한꺼번에 모든 걸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수행자처럼 차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방해 요소를 바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인스타 지웠는데 유튜브만 몇 시간씩 본다면 그건 디톡스가 아니죠. 세 번째는 즉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디톡스는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게 정상이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명료함과 집중력은 며칠 후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뇌는 정기적인 리셋이 필요합니다. 한번 크게 정화한다고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력을 근육처럼 생각하세요. 꾸준히 쉬게 하고 훈련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죠.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의 도파민 디톡스가 다음 디톡스로 이어지고 한 번의 과정이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고 천천히 뇌가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조금씩 덜 어렵게 느껴지고 공부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요. 갑자기 공부 천재가 되거나 공부에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버티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예요. 만약 지금 집중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항상 미루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람차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뇌에게 숨 쉴 공간을 줘보세요. 디톡스하고 정신 되찾고 집중력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조금씩 할만해질 거예요.